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65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유아라 닥터. 오늘의 주제는 중년 남성들의 암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질환인 간암입니다. 네, 간은 여러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고 혈류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알코올과 약물 등을 해독하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네. 하지만 심각하게 손상돼도 처음엔 표시가 나지 않아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요, 간암은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관리와 또 조기 검진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간암의 발병 원인을 알아보고 예방과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강남 베드로병원 종양외과 김태희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암이 보통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간암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분들이요, 한 4배에서 6배 네.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간암의 발생 원인은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은 물론 전이성, 그러니까 다른 장기에서 전이가 된 그런 암들이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엔 이제 원발성 간암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세포, 이제 간 자체에서 생긴 암. 네. 이제 그 원발성 간암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B형 또는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돼 생기는 거. 예.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요. 네.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피웠을 때 화학적인 유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유해 환경이 여자분들은 좀 많이 노출돼서 그렇지 않나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해 환경도 관련이 있을 네, 거고요.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관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 간경화가 간암의 주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원발성 간암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차지하는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원발성 간암의 한 80% 이상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B형 간염이 한 50% 이상,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발병하고 있는 C형 바이러스 간염이 한 25%에서 한 30%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B형 간염.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예. 최근에 그 한 TV 광고에서 피곤은 간 때문이라는 그 CM송이 화제가 네. 됐었어요. 그렇죠. 혹시 피곤하면 간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그 관심들을 가지는데요. 간이 손상되면 어떤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되게 이제 간암 때문에 우리 이제 간이 손상되고 그랬을 때 흔히 생각하기로는 좀 피곤하고 네. 또 이제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또 뭐 심지어는 이제 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제 뭐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이미 간암이 많이 이제 진행됐을 때고요. 그렇죠.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증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고요. 네네. 아까 전에 이제 원발성 간암 중에는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 환자분들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염 환자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병원에서 관리받고 이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참 소리 없이 다가오는 네. 병이라는 게 저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네. 표시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조기 검진도 중요하고 평소에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과장님, 간암하면 중년 남성들의 질병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연령대별로 간암 발병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간암, 이제 흔하게는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가 50대, 60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간염 바이러스, 이제 B형 간염 환자가 많은 나라에서는요, 의외로 이제 30대, 뭐, 심지어 20대도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층에서도요? 물론 이렇게 사실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이제 많이 노출된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네. 만성적 염증을 일으킨 기간.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수직 감염이 됐다든지 어렸을 때 감염이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수직 감염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수직 감염이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요즘에 있잖아요. 예. 요즘에 이런 출산 시스템에서는 이제 워낙 관리를 잘 해서요. 잘 드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예방접종 주사 맞고 이제 산모가 그런 간염이 있을 때는요. 네.
병원에서 충분히 관리를 갖다가 해주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 이제 적절하게 관리를 받는다면 그런 걱정은 많이 덜으셔도 됩니다. 자, 의술이 발전하면서 간암의 치료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암의 치료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을 하는 간. 하지만 간은 손상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암의 경우 한국인의 5대 암이자 남성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자각 증상이 없고 재발이 잘 되는 간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이 중요하다. 환자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80-90% 이상은 간경화를 통한 2차적으로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초기 진단 목적으로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이제 복부 초음파하고 간암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건 혈액 검사로 시행하게 되고요. 간암의 초기 진단을 위해서 시행하는 혈액 검사. 간암 발생 여부는 혈액 속 알파페토프로테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데, 알파페토프로테인은 태아 때 생성되는 단백질로 간암이 발생하면 혈청으로 쏟아져 나와 혈액 검사 시 발견된다. 그 다음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가 쉽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는 간 내 혈관 및 담도와 종양의 크기 등을 파악하고 기타 복부 내의 상태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기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CT 검사와 MRI 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간암은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눠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수술적인 절제이다. 간암이 어디에 있느냐, 또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간 절제 범위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 수술 전에 피 검사를 통해서 절제를 하고 남는 간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것인가를 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해서 이 기능이 어느 정도 남으니까 절제를 어느 정도 해도 되겠구나를 판단하게 되는데, 간의 경우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 간의 80%가량을 제거해도 재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수술적인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간 절제를 못하고 다른 방법을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비수술적 방법으로 뭐 고주파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색전술을 통해 가지고 간세포를 막는 걸 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좀 힘든 경우는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인 하이프나이프 치료. 고강도의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간암 조직을 태워 없애는 시술로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환자의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치료법은 간경화 상태가 심해서 다른 요법에 견딜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에도 저희가 사용해서 근치적인 요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치료법이 최근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적 검사를 또 추적해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간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떨까? 네, 간암의 치료법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하이프나이프 치료하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여기시는데요. 과장님, 이 하이프나이프 치료가 어떤 것인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하이프나이프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고강도의 초음파를 갖다 한 초점에 집속을 시켜가지고요, 그 초점에 생기는 열로 종양을 태우는 기술입니다. 네. 이제 초음파를 갖다 한 곳에 모으면 열이 생기고 그 열로 종양을 태울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이제 지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네. 한 1960년대부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옥스퍼드 이런 데서요. 그런데 실용화가 못된 거는요, 그냥 초음파를 갖다가 그냥 태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상학 장비로 모니터를 하면서 태워야 되는데 그런 영상학 장비 발전이 좀 더뎌서요. 네. 현대에 와서야 이렇게 등장하게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있는 장기를 갖다가 영상학 장비를 보면서 정밀하게 열로 태워 없앨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개라든지 뭐 출혈 이런 게 없고요. 네. 특히 암세포는 이제 열에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초음파 열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자료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암세포를 갖다 초음파 열로 태웠을 때, 하이프로 태웠을 때, 그 태운 주변에 이런 암을 갖다가 억제하는 면역세포가 활성된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아주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 치료법과 달리 칼을 대지 않고 절개를 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한 열을 이용해서 태워서 암 치료에 사용한다니까 상당히 솔깃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암 치료법과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존의 암 치료법은요, 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 생존을 갖다가 제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요, 한 열에 한두 명 정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치료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하이프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일단은 수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절개 및 출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열로 태워서 없애는 방법 중에 제일 비슷한 게 고주파 RFA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주파 RFA 치료 방법은요, 이제 막대기를 찔러 넣어서 이제 조직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요. 네. 치료 이제 위치라든지 개수, 뭐 종양의 크기 이런 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하이프나이프는 체외에서 발생시킨 초음파로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기계가 이제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태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한계를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하이프나이프로 간암 치료를 했을 때 뭐 치료는 받았지만 그 후에 과연 재발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암이 전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선생님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암이든지 간에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재발, 전이 이런 위험성 항상 있습니다. 네. 하이프나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럼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는 진단 당시에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알면 약이 되는 이야기 알약톡톡에서는요, 간암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알약톡톡의 김민주입니다. 음주나 흡연, 또 스트레스가 과하면 우리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는데요. 또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간에 무리를 줘서 쉽게 피로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약톡톡에서는요, 간 건강도 지키면서 노폐물까지 사라지게 하는 건강한 밥상 만들어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밥상 어떤 요리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건강밥상은 간에 좋다는 다슬기와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좀 의외의 조합이긴 한데요. 굉장히 맛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맛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부터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알약톡톡. 맛은 기본, 간 건강에 좋은 건강밥상. 주재료는 동의보감에서 간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된 다슬기. 여기에 토마토와 양파, 레몬 등을 준비하고 와인과 그린 올리브, 블랙 올리브, 바질도 곁들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다슬기는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토마토도 몸에 좋은가요? 토마토도 몸에 좋죠. 토마토는 비타민 A, B, C, E가 많아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많고 이래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간 해독에도. 간이나 또한 이제 그 혈액순환에도 좋고. 먼저 토마토를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서 담고 양파는 곱게 다져서 흰 면보에 싼 후 흐르는 물에 씻어서 토마토와 함께 담아줍니다. 그 다음 블랙 올리브와 그린 올리브를 잘게 썰어서 넣고 바질도 함께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손질한 다슬기를 넣고 소금, 후추를 넣어주는데요. 레몬즙과 와인을 넣으면 더욱 상큼한 향의 다슬기 토마토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틀에 넣어주면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 다슬기와 토마토 샐러드 완성!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요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다음 요리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요리는 간에 좋다는 각종 버섯과 게를 이용한 그라탕 요리입니다. 고소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뭐. 각종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손질한 양파는 볶을 준비를 합니다. 볶을 때 왜 마늘이랑 양파를 먼저 넣고 볶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향을 흠칠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휘발로 식혀요. 그러면 이제 그 양파의 매운맛이라든지 비린맛이 없이 나중에 그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먹기 더 쉽게. 네. 양파가 익을 때쯤 소금과 후추를 친 후 와인을 넣어주는데요. 와인을 넣고는 네. 완전히 졸여줘야 돼요. 왜냐면 와인이 약간 시금틀틀하잖아요. 네. 그럼 그 이제 알코올 휘발성을 완전히 시켜주고 졸여주면 나중에 포도의 그 향이 일어남으로 해서 뒷맛을 이렇게 풍요롭게 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게살과 생크림을 넣어서 재료와 함께 졸여주는데요. 바지를 넣어 잘 섞은 뒤 미리 손질해둔 게 껍데기에 담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오븐에 구워주면 게살과 버섯 그라탕 요리 완성! 간 해독의 탁월한 퓨전 요리가 완성됐는데요. 어떠세요? 7성급 요리 부럽지 않죠? 오늘 이렇게 간에 좋은 퓨전 요리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영양가 넘치는 밥상으로 간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식탁은 물론 몸과 마음의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상 알약톡톡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간 건강에 좋은 요리법 잘 봤는데요. 네. 네, 간암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음식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네, 요즘 특히 그 과장님 식사하시면서 아직도 식사하시면서 술 한두 잔은 반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게 건강에 좋지 않냐 이렇게 네. 그런 좀 말씀하시는 주장하는 분도 많으세요. 분도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반주가 네. 글쎄 제가 생각에 좀 잘못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술 같은 것들은 이제 간에 부담이 되고요, 또 발암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고요. 예, 예. 뭐 피초마타하게 이제 술을 드시게 된다면 이렇게 한 2주 이상 좀 간이 충분히 쉴 수 있게 기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반주는 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소량이라 할지라도 좋지는 않나요? 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이제 뭐 적포도주가 이제 소량씩 먹는 건 좋다, 심장이 좋다 이런 뭐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요. 네. 사실 그렇게 소량 적당히 마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문화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런 의지력이 아니라면 네. 그냥 아예 반주는 좀 더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간암의 하이브 나이프 치료 시에 흉터가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종양이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다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방법은요. 네. 시술 후에요. 이제 MRI 영상을 찍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영제를 쓴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세포에는 이제 조영제가 염색이 돼서요, 하얗게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태워서 괴사된 세포는 까맣게 염색이 안 되게 보이고요. 네. 그게 이제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소견이고요. 네. 뭐 또 한 가지는 조직 활성도를 보는 그런 MRI 장비 영상 기술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보면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이 세포가 죽었는지 활성화가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확인은 이렇게 하는데요. 네. 보통 항암 치료라고 하면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네. 종양 부분도 그렇지만 그 주변의 정상 세포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부작용도 있을 텐데요. 하이브 나이프 치료의 경우는 과장님 이게 지금 초음파로 치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 정상 세포에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부작용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그 자체가 정상 세포에 이제 많이 해를 입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세게 쬐기도 어렵고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방사선 데미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이용하고요. 초음파는 우리가 이제 산전 검사할 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안전한 장비고요. 이제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한 초점에만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뭐 그 외에
변두리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한 열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장비이고요. 물론 시술 후에 부작용이 전혀 없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간세포를 태운 거기 때문에요.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좀 약간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미열이 좀 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런 경미한 부작용이고 대개는 한 일주일 안짝, 수일 안짝으로 다 정상화가 됩니다. 네. 네, 초음파로 그 치료 행위를 하니까 상당히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간암으로부터 좀 예방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하이프 나이프가 참 생소하니까 하이프 나이프 치료를 내가 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고민하고 고려하는 분들에게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암에 도움이 되는 이제 생활, 아까 전에 TV에서 나왔듯이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식생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것도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거 그것도 괜찮고 물론 명상이라든지 종교 생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이제 암에 도움이 되는 생활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음식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또 너무 이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렇게 금기상하다 너무 이제 엄밀하게 둬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적당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프 나이프 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 이전에 나왔던 치료법들에 비해서요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고요.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새로운 희망 또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간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남 베드로병원 종양외과 김태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에서는 상위를 차지하는 데 반해서 건진율은 5대 암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간암 발생률 순위는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간암 환자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므로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찾아오는 간암이지만 CT나 또 MRI 검사 등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고요. 또 최첨단 치료법으로 완치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간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 받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아라 닥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유아라 닥터 트위터에 건강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고권위의 전문의들과 함께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